안녕하십니까, 스토리워커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제 상가 투자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가 투자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지원 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지원 상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하고 연관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이제 뭔지 알아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이제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명칭이 이제 달랐거든요. 예전의 명칭은 이제 아파트용 공장입니다.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뭐 요즘에 이제 쓰는 말이고, 이제 아파트용 공장은 이제 예전에 쓰던 말인데, 의미는 이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느낌이 좀 다르죠. 이제 아무래도 아파트용 공장 하면 이제 무슨 꿀뚝도 있을 것 같고 굴뚝도 있을 것 같고 막 느낌인데, 지식산업센터 하면 왠지 뭐좀 오피스 느낌이 좀 강하게 든다. 그래서 아파트용 공장은 좀 제조업 느낌이 든다 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오피스 느낌이 있는데, 뭐 실제로는 이제 같은 의미고, 최근에는 실제 지식산업센터에 뭐 지식산업이나 정보통신 사업 같은 것이 이렇게 좀 다양한 업종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지식산업센터 지원 상가는 이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상가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은 뭐 업종으로 이제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편의점, 구내식당, 은행도 이제 그 은행 전체가 들어간다기보다 은행 그 365라고 해서 그 자동 인출기 있는 거, 그다음에 커피숍, 문구점, 치과 이 정도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뭐 이것만 봤을 때 일반 오피스 건물에 들어가는 뭐 업종하고 큰 별로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지식산업센터 지원 상가가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음, 우선은 이제 점포 과잉 공급 문제인데, 지식산업센터 지원 상가 이제 점포 과잉 공급이 드물다. 이것은 건물 내에서, 같은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점포가 이제 과잉 공급되는 것이 이제 드물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상가 지원 시설에 그 볼륨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에 이제 넘어가는 상가 공급은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과잉 공급이 이제 좀 적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일단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장점으로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권을 이제 업종에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업종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업종에 이제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독점권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투자자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임대료를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본 수요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이제 건물 내 지식산업센터 종사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이제 단지 거주민, 주상복합 상가는 이제 그 위에 그 거주하시는 이제 거주하거나 이제 종사하시는 그 분들이 이제 수요층이 됐듯이, 이 지식산업센터는 그 지식산업센터 지원 상가는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본 수요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단 가격은 음, 싼 거죠. 이제 저기 오피스 주상복합보다는 상가 가격이 보통. 그것이 이제 장점인데, 이제 장점만 있진 않죠. 이제 모든 상가가 그랬듯이. 주의사항, 단점이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수요가 되다 보니까 이 입주율이 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이 저조하면 이제 상가 활성화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좀 인원이 많은 업종, 종사자가 좀 많고, 입주는 했는데 이렇게 좀 전부 이제 다른 곳에 파견 나가서 계셔. 그 사무실만 두고. 그러면은 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좀 가급적이게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종사를 하시고, 좀 인원도 좀 많으시고, 뭐 외부에서 손님도 좀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 그걸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 5일제가 거의 이제 도입이 됐고, 뭐 52시간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좋은 일이죠.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계가 아니니까 쉬어가면서 이렇게 근로를 하고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데, 이 또 이제 상가에서 상가 주인이나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이해하지만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 공휴일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주말은 아예 그냥 문을 닫는 곳도 있어요. 주중에 이제 그만큼 이제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따져보셔야 될 게 주 5일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체력이 되는지, 아니면 공휴일에 운영을 하되 그 지식산업센터 외에 다른 곳에서 이게 수요가 계시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일단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 이제 상가 비율인데, 이거는 이제 왜 적어놨냐면은 지식산업센터마다 상가 비율이 조금씩 이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상가 경쟁력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사전에 좀 상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입지력인데,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이 주상복합상가 이제 좀 역세권이잖아요. 주상복합상가는 이제 보통 역에 많이 있는데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주상복합상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이제 보통 이제 더 낮긴 한데,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상권의 힘도 이제 덩달아 약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점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 거지. 외부 수요를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주상복합상가에서 이제 보였던 이게 후면상가, 그 다음에 먹상가 이런 것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센터 이제 상가는 지원상가는 점포 이제 과잉 공급 문제가 좀 덜하고 독점권 이제 주는 경우가 이제 있고, 뭐 기본적인 수요가 확보되면서 가격이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주상복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주의할 점으로는 이제 입주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율, 그 다음에 이제 공휴일이나 이런 쉬는 날, 그거에 대한 대응이 되는지, 그리고 상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입지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한번 좀 따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지원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